안녕하십니까. 넘버 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9.12 대책 전 준비하는 핵심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자, 9.13 대책이 얼마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자, 거의 한 7일 만에 이제 추가 신규 공공택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했었죠. 지금 오늘 발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준비 절차가 완성이 되는 대로 2차, 3차에 대해 해당되는 그 신규적인 절차 부분이 완성이 됐을 때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9월 21일 오늘 발표 같은 경우가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부적인 플랜은 2차, 3차에서 공개를 합니다. 자, 그 9월 13일 대책에서도 밝혔듯이 3등급 이하, 그러니까 3, 4, 5 등급에 해당되는 그린벨트 지역 부분을 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벨트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뉩니다.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그렇게 매기는데 1등급 같은 경우는 보존 가치가 뛰어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5등급 같은 경우는 보존 가치가 낮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존 가치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가 3등급 이하 3, 4, 5등급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부분이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됐던 8군데, 2군데의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이 됐어요. 왜 그렇게 발표를 했냐?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굉장히 문매를 맞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선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현안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네 라는 그런 그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 그 배포를 했던 8군데 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냐? 아닙니다. 8군데에 대해서 언론에 배포를 했지만 3군데에 해당되는 부분이 3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 2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정부, 성남, 광명입니다. 3군데만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그린벨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심지가 아닌 도심 바깥 외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도심지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교통도 나쁘고요. 편의시설도 주변에 없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그런 거리적인 제약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 일단 그런 최외곽 지역에 오픈을 했을 때, 그린벨트 지역을 오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들어가려고 할까에 대한 의문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죠.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거리상 제약이 있고요. 이 편의시설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거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거주할지에 대한 의문성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가지 해결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남기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첫 번째가 유유지 개발인데요. 성동 구치소부터 용산역 정비 창구지, 그리고 철도 정비 기지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택지로 공급을 하겠다. 도심지를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을 때의 한계는 뚜렷하지 않겠습니다. 도심과 그 근접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도심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편의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 이런 혜택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 만큼 대안을 제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용적률을 높인다라는 거죠. 이제 기존에 용적률을 제한을 뒀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풀어서 고층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한을 풀겠다라고 2가지 대안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용적률을 높인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단층 건물에 비해서 고층 건물은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배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의 그 유동인구, 상주인구를 굉장히 증가를 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고층의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그 지역에 있는 빌딩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진다는 측면이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9.13 대책이 소강 국면에 있는 서울 집값 같은 경우를 들썩이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도심지 신규 택지 공급을 한다는 그 부분은 주변의 주민들을 굉장히 잘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집값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큰 신규 택지를 그렇게 분양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이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려해야 돼요. 너무나 가격 차이가 없은 주변에 있는 집값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강 국면에 있던 서울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하는 것만큼 굉장히 고민되는 사항이겠죠. 강현미 그 장관의 그 해결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을 한데, 자, 오늘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공식 수행원 입장으로 박원순 시장과 강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같이 이렇게 방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공식 일정이 있었겠지만 그 두 분이서 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 오늘 발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9.12 대책 전에 준비하는 핵심 원포인트 레슨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언니 몰입합니다.